안녕하세요. 오늘은 창문에 암막 커튼의 효과를 보이는 은박 호일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탑방 같은 경우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창문에 암막 커튼을 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암막 커튼 같은 경우에 좀 가격도 좀 은근히 비쌉니다. 은근히 비싸고, 그래서 창문에다가 비닐 시트지 같은 거 붙이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비닐 시트지의 단점이 뭐냐면은 붙인 다음에 시간이 몇 개월 지나거나 몇 년 지나면은 늘어붙어요. 늘어붙어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집주인 같은 경우에 좀 원상복구를 해주길 바라는 좀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비닐 시트지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붙어 있으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은박 호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다가 세제를 약간 타서 붙이게 되면은 나중에 뛸 때 뭐 들어붙은 거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은박 호일 같은 경우에 단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속이다 보니까,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햇빛을 받았을 때 열을 받아서 뜨겁게 되면은 이제 창문을 파손시킬 수가 있어요. 창문이 좀 이렇게 약간 폭발한다고 해야 될까? 산산조각으로 좀 깨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중창일 경우에 바깥쪽에다가 붙이는 것보다는 안쪽에 붙이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이찌는 경우에는 좀 붙이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 일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햇빛이 강렬하면은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창문에다가 은박 호일을 붙여서 암막 커튼 효과를 내면서 방 안을 어둡게 해서 낮에도 잠자기가 용이하게끔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알루미늄 호일을 창문에 대어봐서 몇 장 정도 들어갈지 한번 가늠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붙일 건데, 이렇게 몇 장이 들어갈 건지 대충 이제 재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좀 모자랄 것 같은, 두 줄로만 하면 약간 모자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 알루미늄 호일을 붙일 경우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이쪽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나무 창틀이 있고 또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이 부분도 좀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을 창문에만 딱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여기 틈을 통해서 햇빛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햇빛이 뭐 조금 들어오게 되지만 그 양은 적지만 좀 잠을 자려면은 좀 방해가 될 정도로 빛이 새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좀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부분에도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붙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그냥 일부러 남기고 한번 지내본 다음에 빛이 너무 방해가 된다 싶으면은 가운데 또 은박 호일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완전히
햇빛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리면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유리면에 먼지가 있으면은 그 접착력이 떨어져서 이거를 은박 호일을 붙이더라도 나중에 쉽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접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에 세제를 약간 탄 물을 스프레이로 뿌려서 접착제 대신에 쓸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쓰고 남은 세제통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세제통 안에 약간 세제가 남아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물을 부으면은 물에 세제를 탄 물이 간단하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은박 호일을 이렇게 펼쳐서요 재단을 해줍니다. 재단을 해줄 때 약간 좀 길다 싶게 약간 여유 있게 잘라주셔야 돼요. 만약에 잘랐는데 재단을 했는데 길이가 모자라다 그러면은 이어붙일 수가 없죠. 근데 약간 길게 재단을 하면은 남는 부분은 그냥 잘라버리면 되니까요. 약간 길게 재단을 합니다. 자,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이 뿌옇고 한쪽 면은 맨들맨들한 유리인데요. 맨들맨들한 유리 면에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은박 호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색이 탁한 부분하고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짝거리는 부분을 방 안쪽으로 하고 약간 탁한 색을 보이는 곳을 방 바깥쪽으로 해서 붙이는 게 좋아요. 만약에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해서 붙이게 되면은 밖에서 다른 집에서 여기 이쪽 창문을 봤을 때 너무 번쩍번쩍거리니까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는 면은 방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은박 호일을 여기 유리면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쪽 면으로 약간 올라오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이로 빛이 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올라오도록 자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한쪽부터 저는 위쪽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드러내고요. 이 부분에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아까 물에다 세제 탄 물 있죠? 약간 듬뿍 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부터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문지르면서 붙일 텐데요. 제가 두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영상 잠깐 끄겠습니다. 예, 헝겊 같은 걸로 살살 밀면서 밀착을 시켜주시고요. 자, 나머지 부분도 드러내서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붙여줍니다. 아까랑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잠깐 끌게요. 이게 밀어주다 보면요, 이 은박 호일도 이쪽 안쪽 면이 맨질맨질한 면이고 유리도 맨질맨질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다 보면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도 당황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살짝 약간 힘을 줘서 밀어주시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살살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밀착을 시켜준 다음에 이쪽 끝부분 있죠? 끝부분 좀 이렇게 올라오게 붙여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작네요. 약간 밀어줘서 음박 코일을 움직여줍니다. 약간 더 밀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들어주고요. 이 부분에도 스프레이 뿌려줘야죠. 이 부분에도 스프레이를 잘 뿌려주고 그냥 음박 코일에다가 그냥 뿌려도 되겠죠. 자, 끝부분에도 다 뿌리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도 붙여줍니다. 붙였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튀어나왔죠. 이 부분 좀 잘라줘도 되겠네요. 자, 불필요한 부분 가위나 칼로 잘라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헝겊으로 밀어줍니다. 자, 나머지 면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아까 예상한 것처럼 가운데가 좀 모자르네요. 이 부분도 음박 코일을 잘라서 좀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박 코일 붙이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가장자리가 좀 뜬 느낌이 드네요. 좀 빛이 새어 들어오는데요. 창문을 다시 띄어서 가장자리 부분만 주방 세제 원액을 붙여서 다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자리만 주방 세제 원액으로 다시 붙였는데요. 여기 지금 약간 이쪽에 빛이 새어 들어오는 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좀 들떴네요. 근데 다시 붙이기 귀찮아요. 그냥 놔두죠. 그리고 이쪽에도 좀 들뜬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놔두죠. 귀찮으니까요. 예, 지금 낮입니다. 낮인데 창문을 닫았는데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저번에 오줌날 방풍지를 붙였던 문인데요. 지금 문을 닫은 상태인데도 상당히 틈이 많네요.
그 오죽날 방풍지를 붙이기 전에는 이 틈 사이로 엄청나게 바람이 들어왔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좀 끔찍하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좀 가장자리가 들뜰 걸 예상해서 좀 그 세제를 탄 물을 농도를 진하게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작업하는 게 지금 두 번째인데요. 저번에는 하이샤시 이중창이었어요. 그래서 좀 붙이기가 좀 쉬웠는데도 가장자리는 좀 뜨더라고요. 붙이고 나서 며칠 지나면은. 그래서 그때도 주방세제 원액을 묻혀서 딱 붙였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세제물을 농도를 진하게 할까 해서 좀 상당히 좀 진하게 물을 탔었는데도 가장자리는 여전히 뜨네요. 그래서 다음에 작업할 때는 그냥 창문면을 작업할 때는 세제물을 좀 농도를 약하게 해서 그냥 사용하고, 그다음 가장자리는 주방세제 원액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제 품물 농도 같은 경우에 좀 너무 진하게 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무래도 세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 잘 때 좀 세제 냄새가 나면은 수면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물탄 세제물을 세제탄 물을 농도를 진하게 해도 가장자리가 뜨니까요. 그냥 농도를 약하게 해서 물에 그냥 세제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는 그 정도 농도로 해서 하면서, 가장자리는 또 주방세제 원액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접착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참 한 가지 깜빡했는데요. 만약에 방 안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알루미늄 호일판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멀리 될 수 있으면 그 방 반대편 쪽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와이파이 공유기에서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원래 무선 통신이 전자파를 이용한 통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휴대폰도 그렇고요, 블루투스도 그렇고요, 와이파이도 물론 그 전자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입니다. 특히 와이파이는 무선 통신 기구 중에 전자파가 좀 많이 나오는 편에 속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좀 두통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인체에도 해롭고요. 근데 이 알루미늄 호일판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와이파이 공유기에서 전자파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파가 이쪽 방향으로 간 다음에 이 알루미늄 호일판에 반사돼서 다시 전자파가 합산되게 되면은 거의 2배의 전자파가 인체 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만약에 그 와이파이 공유기를 이쪽 방 이쪽에 두고 이쪽 편에 뭐 침대 같은 거 두고 생활한다던가 그러면은 이쪽에서 발생한 와이파이 전자파가 이 알루미늄 호일판에 이렇게 비스듬히 반사된 다음에 저쪽으로 가서 원래 1차적으로 발생한 전자파에 더해서 여기에 반사된 전자파가 합산되면 거의 2배의 전자파가 발생할 도달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호일판 바로 앞이라든가 바로 옆이라든가 그런 데 두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멀리
방 반대편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와이파이 공유기 자체 내에서 그 신호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호 세기를 좀 약하게 하면은 당연히 전자파도 약해지겠죠. 왜냐면은 무선 통신은 전자파를 이용하는 통신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선 공유기 자체 내 설정에 들어가서 신호 세기를 약하게 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